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의 난 선생 이청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홈페이지에서 얼리버드 상품으로 향기 있는 애들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요 두 친구죠.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소엽풍란이죠. 소엽처럼 생겼지만 소엽은 소엽인데 다른 피가 섞인 소엽이에요. 그래서 소엽풍란보다 좀 더 등치가 좀 더 있게 크고 향도 진하고 또 피는 시기도 좀 틀리고 이제 그런 두 품종인데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는데 이 얼리버드에서 워낙 인기가 많았었어요. 많아서 요 부분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풍란하고 워크리아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잘 커. 근데 뿌리가 분속으로 안 들어가.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위에는 잘 큰 것 같은데 밑에 뽑아보면 밑에는 썩어 있어. 그리고 어느 날 죽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좀 까다로운 애들. 그렇다고 또 안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고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습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건조하는 걸 잘 견디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 그래서 제가 공동심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북이란이라고 이제 소엽풍란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이런 식이죠. 이렇게 올려서 심기.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수태 짧은 거 갖고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쉽지 않고 또 그런 수태도 비싸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또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도 그렇고 국내에서 그 비싼 난들을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뭘까? 비싸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지중지 키우는데,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그쪽에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첫 번째는 그게들이 한 촉 한 촉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일단 잘 안 죽고 잘 크고 멋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이렇게 해서 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해 있을 때는 뜯으면 티가 나고 막 그러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살짝 뜯어, 그 부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을 때 그 부위만 이렇게 뜯어놔도 문제가 안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심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동심기의 정확한 뜻은 이게 공동묘지 같이 생겨갖고 공동심기인가? 아니면 이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어갖고, 그죠? 그런 공동심기인가? 제가 난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 부분 정말 무식해서 모르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 친구는 보통 이제 다이언티 레이디라고 앙증맞은 여인이라고 하는데 잘 커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말라 죽어 있어요. 저도 키우면서 제가 왜 저러지 하고 뽑아보면 뿌리는 안 내려가고 겉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살살살 뿌려서 주든가 한번 키우면 되는데 언제 매일 살살살 물 못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뿌리 너무 잘 내리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리고 과습이 안 돼요. 물을 자주 줘도 왜?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뻥 뚫려 있어. 그죠? 그러니까 물을 자주 줘도 되고 잘 안 줘도 잘 크고, 그다음에 위에 스프레이만 해도 잘 크고. 이것도 이런 품종.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고가죠. 워크리아나. 요새 핫한데, 비싼 거는 보통 저렴한 게 뭐 7, 8만 원대부터, 비싼 거는 뭐 50만 원, 더 비싼 거는 500만 원, 뭐 1000만 원대도 있다고 해요. 뭐 굳이 저는 육종을 위해서는 1000만 원짜리를 살 의향은 있지만 제가 취미가라면 절대 그런 거 안 삽니다. 왜? 비슷합니다. 같이 있을 때 차이가, 이렇게 두 개가 A급하고 B급하고 같이 있을 때 차이가 나 보이지, 따로 있을 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굳이 그렇게 비싼 거 살 필요 없다는 거.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도 저희 온실한 구탱이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렇게 말라갖고 마르고 요런 상태였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토분에 수태를 나름 심었는데 과습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뜯어서 대략 2달 전에 뽑아서 옮겼더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통통하게 좀 새순도 준비하고 자라고 뿌리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요거 또한 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보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볼 때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제 소엽 혈통이 닮았으니까. 근데 얘는 얘 또한
반다라는 계통 있죠. 반다가 아주 종류가 많은데, 린처 스타일리스라는 품종도 있고, 착색 난초인데, 걔네들하고 이제 혼용해서 교배종이고, 이건 순수한 소엽이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크면서 좀 틀리죠. 이건 옆으로 요렇게만 자라고 더 이상 안 크고, 잘 안 크고, 요 정도 되면 계속 위로 이렇게 자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안에다 분명히 심어서, 제가 착생하는 식으로 심었어요, 이렇게. 제가 만든 편백나무 세트로 심었더니 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죠? 그만큼 얘네들은 노출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렇다고 노출해서 계속 키우면 물 관리가 어렵고. 이것도 보시면 지금 여기 붙었죠? 붙어서 막 이렇게 막 붙어요. 이렇게 쭉 붙어서 올라가죠? 여기 보면 뿌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키우는 것도 괜찮긴 한데 또 요렇게 키우는 게 힘드신 분도 있으니까 요게 얘는 아직 뿌리가 좀 덜 뻗었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2020년 7월 9일 날 제가 샘플 작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7월 9일 날 샘플 작업해 놓고 여기 보면 not for sale 안 팝니다. 이게 비싸서 안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샘플로 키워보면서 저도 자꾸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럴 경우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심나 알려드리고, 또 공동 심기를 약간 전문가분들이 볼 때는 에이 저게 무슨 공동 심기야 하지만 우리 소비자분들이 굳이 발이 길지 않은 숲을 갖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고민스러운 거는 저는 최근에 이렇게 해서 얼리버드 할 때 이걸 가져가서 꽃 필 때까지 분갈이 안 하고 잘 키우실 수 있도록 제가 공동심기에서 보내드리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거 망분이 아니라 이렇게 원래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이 필요한데 이런 화분이 없을 경우에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있을 때 요게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저희 농원에서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요거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따로 하고, 요게 이제 반응이 괜찮으면 이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디서 구해서 제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팔려고, 아주 뭐 진짜 이거 한 200~300원 할까요? 100원, 200원, 200~300원?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선일 것 같아요. 자, 먼저 수태를, 자, 수태. 물론 여기도 보면 이게 고르면 이런 발이 있어요. 이렇게 좀 긴 친구들은 이것도 어느 정도 A급이니까 이렇게 있으면 원래 공동심기는 한 다음에 이렇게 말아야 돼. 이렇게.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손에 이렇게 펼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펼치고, 그리고 딱 덮어요. 쉽죠? 이렇게 덮습니다. 이렇게 덮고 밑에 처진 애들 좀 올리고, 자,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두께는 뭐 제가 볼 때 대략 한 요 정도 두께니까 한 켜나 두 켜 정도 깔릴 정도 두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낚시끈이 뭐 투명이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있는 게 녹색밖에 없어갖고 이렇게 작업하거든요. 이 녹색으로 그냥 잡고, 전 묶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아래쪽에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 손 잡고 그냥 감아요. 아주 쉽죠? 이렇게 감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예쁘게 감을 필요 없어요. 감고 중간에 하나,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를 안 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치는데 작업할 때 뿌리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물을 살짝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럼 뿌리가 야들야들해지겠죠. 이렇게 묻혀주고 펼치는데 이렇게 다리를 삼각대처럼 펴서 이렇게, 이거 꼭 저기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나 철근 이렇게 잡을 때 쭉 잡는 거 있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네. 이렇게 쭉 그런 식으로 펼쳐주죠. 이렇게 펼쳤죠. 네? 정은 중앙에다가 자리를 잘 잡고 펼친 다음에 얘를 스테를 잡고 또 위에다가, 원래 감는 건데 안 감아요. 저는요. 감을 실력도 안 되고 이렇게 얹고, 또 단 얹을 때 스테를 꾹 짜갖고 이렇게 펼쳐서 얹어야지, 뭉쳐서 하면 안 돼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여기도 잡고, 또
여기도 이렇게 잡고, 그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이 됐어요. 이제 이때부터 모양을 잡아나가면 됩니다. 손으로 대충 잡은 다음에 아까 작업하다가 만난 낚싯줄을 잡고 부리 고정,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돌리고, 이렇게 그냥 별로 이렇게 특별히 노하우가 필요 없이 그냥 모양 봐서 좀 튀어나온 수태가 있으면 그쪽으로 감고 좀 눌러주고 다시 감고, 그 다음에 요쪽 요 부위 있죠, 요 부위 쪽은 제가 봐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리고 돌리고 또 돌려서 이제 모양이 나오네요. 이렇게 딱 이쁘게. 이게 자주 하면 저희 이렇게 공중에다 이걸 걸어 놓을 텐데 지금 옮겨서 하느라고. 자, 이렇게 제 작업장에 이제 걸어 놨습니다. 이렇게 위에다 걸어서 쭉 풀면 주르르 풀릴 수 있게끔 이렇게 감죠. 자, 감았습니다. 감고 끈을 자르고 잘라서 이 아래쪽에다가 한 번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건 뭐 매듭 짓는 거 다 아시죠? 안 풀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끝. 너무 쉽죠? 이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키우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토분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럴 때 제가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런 화분이 더 좋기는 해요. 이 이유는 요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좀 높은 데 있으면 뿌리가 내려가더라도 밑에 다리 같은 데 닿기 전까지는 좀 길게 많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고, 이런 분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토분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안 맞으면 여기만 조금 더 두껍게 해주면 되는데, 제가 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토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요게 이제 토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명이니까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저는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물 부면 여기 물이 약간 고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에가 통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서 해서 구멍 뚫어갖고, 그죠? 물 붓고 통기 되게 해도 돼요. 근데 이건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심어져 있다면 분 속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비어 있죠. 이러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 물을 자주 줘도 썩질 않아요. 그리고 웬만큼 나는 열흘 동안 물 안 줘도 문제 안 생긴다 그랬죠. 일주일 동안 물 안 줘도 돼요. 근데 대부분 과습 때문에 죽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또 공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호흡도 되게 좋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든지 저희 농원에서 심는 착색난초나 웬만한, 그러니까 대량으로 하는 거 빼놓고는 다 이런 식으로 심어서 보내드리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요거를 이제 토분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놔두면 모양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거죠. 자, 그죠? 좋죠? 안에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키워.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키웠어. 그래서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렸어. 내렸는데 나는 이게 막 내리니까 이걸 차에 붙일 걸. 이러면 전에 심었던 거는 떼어갖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붙이기도 되게 쉬워요. 자, 딱 빼서 나무에 있어요. 나무에다가 대고 이렇게 대고 또 끈으로 감아주면 여기 붙는 거죠.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해서 감아줘도 되고요. 감아주면 또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기 뭐 붙일 때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대로만 끈으로 감아서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잘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방법을 제가 고민 끝에 요런 방법으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해보고, 혹시 또 모르니까 제가 더 작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자, 낚싯줄을 미리 좀 풀어놓고, 얼마나 빠른가 볼까요? 자, 이제부터는 말을 안 하고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앉으십시오, 회장님. 네. 자,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심으면 관리가 쉽다. 그냥 뿌리가 내려도 괜찮고, 굳이 수태가 긴 게 아니더라도 공동 심기 같은 형태로 심을 수 있다. 그리고 굳이 예전부터 내려오던 이 방법은 굉장히 재배하기도 용이하고 번식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고가인 것도 이렇게 한다는 이유는 잘 죽지 않고 관리가 용이하니까 쓰는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할 때 굳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난은 다 같은 난인데 착색난, 우리는 동양난, 서양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런 난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좀 까다로운 친구들 있죠. 다이언트 레이디, 양증맞은 여인, 그다음에 이렇게 카틀리아,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덴드로비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유행하는 게 뭐 있을까요? 필리핀 풍란도 그렇고, 카틀리아 중에 특히 세로니아 계통 있죠. 폭신양, 뭐 이런 애들. 그다음에 렐리아 계통, 미니 계통, 다이아나, 이런 애들은 되게 까다로워요. 하면서도 언제, 그렇다고 부작은 하면 좋긴 한데, 부작하기 좀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부작하면 걸고, 이런 분들, 장소 없고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 설명을 시켜드리면, 이 친구는 반다초 스타일리스 핑크라 그래요.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반다초 스타일리스 핑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엄마, 우리 보통 이제 시드 페런트, 이렇게 엄마, 그죠? 모주가 되는 거죠. 모주가 되는 거는 반다 팔카타. 반다 팔카타?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소엽풍란이 반다 팔카타라고도 하고요. 네오피네티아 팔카타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네오피네티아 팔카타라고 써요. 그래서 그걸 소엽풍란이라고 합니다. 대엽하고는 완전 또 틀려요. 그게 엄마. 그리고 아빠가 린초 스타일리스라고 또 자막에 나갑니다. 린초 스타일리스 중에서 기간티아라는 게 있어요. 꽃이 향이 어마어마하게 진하고, 꽃이 좀 이 정도 큰데요. 막 이렇게 큰 친구가 있어요. 하고 작고 귀엽고 향이 그윽하고, 정말 제가 볼 땐 소엽풍란은 세계적인 향이에요. 그 향과 동남아에서 자생하는 린초 스타일리스는 크지만 향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셉니다. 이게 딱 맡으면 와, 이 정도 세요. 하지만 꽃이 다양하고, 그죠? 그랑 둘이서 크러싱을 해서 그 중간 형태로 나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꽃은 거의 소엽풍란 쪽으로 갔는데 색깔이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얀색에 점점점점 들어가고, 요 정도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개화하면 빠르면 내년쯤, 그리고 후년 정도, 내후년 정도 되면 이제 꽃도 여러 개 나와요. 그래서 크기는 제가 볼 때 많이 컸을 때가 4, 5년 됐을 때 요 정도 크기일 것 같아요. 근데 꽃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장점은 뭐냐면 순수한 소엽은 아니겠지만 향이 더 진하다. 그 다음에 꽃이 색이 화려하다. 그 다음에 꽃대가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화기가 더 길다. 이런 장점들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다초 스타일리스 핑키. 근데 저는 그냥 핑키, 또는 그냥 우리 소엽 풍란 교배종. 그래서 소엽 교배종 핑키. 절대 우리가 쓰기에는 그냥, 우리 구독자분님들은 뭐야? 소엽 핑키. 요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수 혈통 아니지만 이런 친구가 있고,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둘이 친구는 같이 같은 날에 배양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실세형 배양이 아니라 메리크론, 조직 배양이기 때문에 꽃은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거의. 제가 보여드린 사진하고 차이 나봐야 아주 조금씩만 차이가 날 거예요. 있는데 이 친구는 태어났는데 좀 더 작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엄마 혈통을 좀 많이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반다초 스타일리스 참이라고 하는데, 얘는 반다 팔카타, 그러니까 네오피네트 팔카타죠. 소엽풍란하고, 우리 잘 사는 소엽풍란이 엄마고, 얘도요. 이쪽은 반다초 스타일리스. 그러니까 이미 반다하고 린초 스타일리스 크로싱해서 반다초 스타일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랑 이미 한번 교잡돼서 얘하고 이런 형태로 된 거하고 다시 교잡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엽형이 피가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얘는 거의 소엽 같은데, 자라면 우리나라 소엽처럼
요런 식으로 거의 자라긴 해요. 자라다가 꽃도 비슷한데 요런 느낌으로 올라갈 거예요. 좀 요런 느낌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작고, 하지만 꽃 자체가 보라색이에요. 굉장히 이쁩니다. 만약에 이게 소요풍나는 오리지널 있잖아요. 진짜 소요배에서 이렇게 보라색 나왔다면 거의 신봤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에 하는 매니아 분들이나 그런 분들, 뭐 육종이나 이런 분들한테 소중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사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이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렴하고 향도 좋고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소요풍란은 대여박은 틀려서 여름에 개화하죠. 여름 쪽으로 들어가면서. 근데 얘네들은 개화 시즌이 두 개가 이제 그 혈통이 섞였기 때문에 약간 불규칙하긴 해요. 근데 또 보통 제가 보니까 봄에서 여름, 가을 사이에 이렇게 두루 걸쳐서 피기도 하더라고요. 봄에도 폈다가 가을에도 피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혈통들을 가졌다. 보통 소요풍란은 남부지방에서 자생하고 있죠. 그래서 영도, 때로는 약간 더 영도 이하로 떨어져도 바닷바람이 있잖아요. 해풍이 따뜻한 바람이 있으니까 살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위험합니다. 베란다가 영도만 딱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문열을 갖다 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가 누차 강요하는데 저는 여쭤봐요. 혹시 어디서 키우면 좋을까요? 그러면 양지는 아니에요. 좀 위험해요. 확실히 양지도 견디긴 해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위험하고, 반양지면 베란다에서 클 수 있는데 베란다에서 큰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영도는 조금 위험하고요. 5도 정도 사이에서 35도, 40도 정도 사이가 범위고, 최적 온도는 거의 비슷해요. 나는 20도 내외에선 25도 정도가 가장 잘 자라요. 자라는 시기가 있어요. 얘들이 쭉 뻗을 시기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저온도가 계속 중요한 거죠. 실제로 재배할 때 최고 온도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뭔 수로 막을 거야? 에어컨 틀어줄 거야? 그죠? 근데 대부분의 난들은 최고 온도에 통풍만 잘 되면 버틸 수 있다. 햇빛만 직사광선을 피하면. 근데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죠. 베란다에 식물 많이 키우세요? 그럼 왜요? 여쭤봐요. 근데 저는 그 의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베란다에서 식물을 많이 키우는 분은 겨울에도 베란다를 유지관리를 잘한다.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고 외출해갖고 얼리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베란다에 꽃 필 때까지 계속 놔두시고 꽃이 피면 실내로 들어와서 감상하세요라고 전 말씀을 드려요. 근데 베란다에서 식물 키우세요 했더니 아니요. 이런 분들은 욕심내서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베란다에 딱 하나 있는데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얼을 수 있잖아요. 문 열어놓고 환기시키다 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12월 달까지만 있고 그러고 들어와서 창가에서 가까이 두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는 확장형입니다. 그런 분들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확장형은 그렇죠? 확장형 베란다에 창가에 가까이 둬서 햇빛을 충분히 소개해 주면 된다. 그다음에 물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오면 괜찮은데, 일주일 정도가 약간 좀 보통 때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담갔다가 빼는 게 좋아요. 담갔다가 빼고 나중에 이제 뿌리가 이렇게 노출되면, 그쪽에 노출된 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뿌리가 이렇게 노출됐죠. 근데 이건 작으니까 좀 더 크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출됐다 그러면 일주일에 물 한 번 주고, 노출된 뿌리만 이렇게 물을, 요거는 매일 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매일 줘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매일 줘도 상관없는데 굳이 매일까지 주면서 정성을 다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얘들도 너무 버릇이 없어진다. 그래서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담갔다 빼는데, 너무 건조한 것 같으면 4, 5일이나 3, 4일도 상관없다. 왜? 안에가 벼있기 때문에 뿌리가 썩는 일은 없고, 여기를 만져봐서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은 뽀송뽀송뽀송해요. 근데 이게 바삭바삭할 때까지는 말리지 마시고, 그죠? 바삭바삭까지 말리면 생육이 약간 좀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준 뽀송뽀송, 이것도 참 애매해요. 하지만 만졌을 때 수태가 마르면 완전 바삭바삭해져요.
바스러질 정도로 딱딱해. 그리고 다시 물을 주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나는 그냥 위에서 물 부어도 잘 크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위에서 줘도 잘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마르는 주기에서 바싹 말랐을 때 위에서 주잖아요. 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을 샤워기를 계속 틀어도 못 먹어요. 그래서 바싹 마를 경우나 이런 걸 대비해서 제가 담궜다 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어디까지 담가요? 네? 어디까지 담가요? 뽑아서 담가요? 아, 이거 담그는 거, 이게 담그는 게 제가 아주 지금 우리 PD님이 이제 아주 노련해지셨어요. 보통 이렇게 담그라니까 이렇게 담갔어. 이만큼 담궜는데 물이 계속 안 올라와요. 그렇게 했더니 이건 벼 있잖아. 그러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물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겨울이나 겨울이고 저는 이렇게 눕혀놓기도 해요. 가끔은 그냥 아예 이렇게 담궈놔요. 이렇게. 그래도 뭐 전혀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 장마철이나 아직 겨울철에 빼놓고. 근데 그건 이제 제 성격이 그런 거고 저는 요 정도만 요 정도까지 여긴 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되면 위에다 살짝 버주면 물하고 물이 만나면 물길이 생기니까 올라올 수 있죠. 굉장히들 걱정하시는 게 호접이고 요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갔다가 죽진 않아요. 네? 물이 들어갔는데 직사광선이 들어왔다든지 물이 들어가 있는데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물이 들어갔는데 과습이 됐다든지 할 때 그때 위험하다는 거고. 그리고 설사 이러면 되잖아요. 봐요. 물 줬어 이렇게 위에서 막 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고갱이라고 요 사이에 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르면 되지. 닦아주고. 안 되면 너무 습할 때 물이 들어갔어. 그러면 휴지로 톡톡 닦아주면 되겠죠. 그거는 뭐 반드시 닿으면 죽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이렇게 키웠을 때 저는 앞으로 소엽이나 이렇게 이런 약간 특징이 있는 적성이 강한 애들은 이런 식으로 심으면 깔끔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방송을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태, 바크 좋은 거 쓰세요. 좋은 거라는 기준은요 브랜드만 있다고 좋은 거 아닌데 사실은 뭐 국내산 바크가 됐든 일반 바크 중에서도 국내에서 바크 생산하시는 분 중에서 정말 양심껏 잘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양심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제가 2년 전에 평생 20년 넘게 바크 할아버지라고 그분한테 바크를 쓰셨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폐기물 쪽으로 사업을 하시면서도 좋은 바크 나오면 꼭 전화 주세요. 그럼 주세요 했는데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 시중에 있는 바크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크는 나 수태는 좀 좋은 거 쓰시는 게 좋다. 그죠?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데 그럼 잘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바크를 썼던 걸 삶았으면 어때요? 수태를 삶았으면 어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에 그거는 그냥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막 심었다가 해놓은 거 빼놓고 아깝더라도 이런 게 어디 좋냐면요. 바크나 이런 것들 부식된 거 있죠? 놔뒀다가 나중에 그 관엽들 심을 때 있죠. 관엽 심을 때 펄라이트나 피트머스나 아니면 상토 있죠? 상토랑 섞어쓰면 되게 좋아요. 이게 부식이 되면서 비료도 되고 통기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쓰시고 걔들한테. 그리고 얘들한테는 그냥 새 바크나 새 수태를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은 이리저리 이것저것 섞어서 얘기한 것 같지만 하여튼 중요한 핵심은 요런 식물을 이렇게 심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